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실제 사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을버스와 충격한 사고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자전거를 타고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일단 안 되는 건 아시죠? 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내리고 건너야 보행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 나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사례를 같이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마을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 보상 이야기입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이제 동영상입니다. 예, 여기 앞에 있는 좀 빨리 지나가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렇게 버스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자, 우리 도로교통법상에서 볼 때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거든요. 차의 여러 종류 중에 자전거 또 해당 자동차의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대차 사고로 보고 횡단보도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간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이것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아니고 차대차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청이나 보통 경찰서에서 이런 사건 사고 처리할 때 보면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라면 당연히 마을버스가 가해 차량이고 자전거가 피해 차량이지만 차대차 사고일 때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있어서 혹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경찰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정도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많은 경찰관 분들이 사실은 이 정도 사고면 마을버스 자전거를 1차량 즉 가해 차량으로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사건도 처음에는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운전자가 노인인 점이나 또 마을버스인 점 그리고 큰 차인 점 그리고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긴 했지만 이렇게 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또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을버스가 가해 차량 그리고 자전거가 피해 차량이 됐습니다. 한번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보면 여기 차대차 사고로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이 자전거 지금 자전거에 차종이 있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피해자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조사관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여러 전문가 또 경찰교육원이나 경찰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상의한 끝에 다행히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도 피해 차량이 돼서 처리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마을버스 우측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이죠. 사고 현장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내부 사람들도 있고 여기 위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마을버스가 가고 있는데 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가게 된 거죠. 사람들 통행량이 적지 않고 많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여하튼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사고 현장을 제가 사망사고다 보니 갔다 왔고요. 이렇게 라카로 칠해져 있는 사고 현장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 볼 수 있고 자, 이게 마을버스 진행하는 입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마을버스 일시정선 있고 이 앞에 충격한 사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또 건너서는 이게 교통섬인데 건너서는 자전거 도로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자전거 횡단보도는 당연히
그 자전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 그릴 때 여기만 자전거 횡단보도를 줄 게 아니고 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이 자전거 횡단보도 도로가 있어서 더더욱 그 자전거를 피해 차량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전거를 피해 차량으로 정의됐다는 거. 이분이 그 43년생이신데 사망을 하셨어요. 그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피해자 나이가 74세, 가해자는 현대해상의 종합보험을 가입해 있는데 운전자 보험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가해자 본인이 형사처벌 면하기 위해서 또는 그 감경받기 위해서 그 형사합의를 봐야 되겠죠. 자, 여하튼 종합보험은 현대해상에 다행히도 가입되어 있어서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과실평가를 먼저 볼 건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실평가가 큰 쟁점이었어요. 금액을 산정하는 데서 중요했기 때문에 과실평가가 쟁점이었는데 여기 보면 약관상 지급보험금에 불이 꺼져 있고 이제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약관상 지급보험금으로 제가 산정하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지급보험금의 그 내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렇게 법률상으로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예상 판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과실 여러분들은 과실 몇 프로나 나온다고 생각하실까요? 그 제가 이제 과실 평가할 때는 저의 뭐 감각이나 저의 생각을 가지고 과실을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 경험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경험도 참고일 뿐이지 제 어떤 경험이나 감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그 판례들 그리고 그 여러 논문들 그리고 손해보험표에 나와 있는 과실 도표 그리고 뭐 그 언론 보도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해야 그 사정서의 내용이 탄탄한 만큼 또 보험회사에 또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그 자료 중에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에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있어서는 과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 과실 30% 잡고 있어요. 자전거 30%, 자동차 70%. 그 기본 과실이 실제 합의되는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수정 요소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자전거가 어린이 누인일 때는 5%를 더하게 되어 있으니까 75, 자전거가 25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에 또 과실이 있으면 또 5% 더할 수 있는 것이고 여하튼 이렇게 기본 과실이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의 1994년도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 횡단보도상을 직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가 이제 아마 그 자전거 운전자 그 망인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 원고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를 횡단함에 있어서 자전거에서 내려 도로를 지나는 차량 등의 동태를 확인한 후에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간 거예요. 여기는 신호 끝날 무렵이네요. 신호가 있는데 여하튼 그랬을 때 과실을 자전거 30%, 마을버스, 시내버스 70% 이렇게 잡았던 판례가 있습니다. 7대 3 정도 잡았었는데 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망인으로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신 것 같아요. 비가 오는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음에 있어서 자전거를 내려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통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그리고 그 과실을 감안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85%, 즉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망인의 과실을 15%로 정한 사고인 겁니다. 15대 85가 된 거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지방법원의 2007년도 판례인데요. 전방주 시를 제대로 못하고 횡단보도를 그 자전거를 타고 건넜던 사고에 있어서 자전거 과실 20%를 본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면 15%, 20%, 30% 이렇게 전후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사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작년 2017년도 재작년이네 이건 이제는요. 10월 달에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20% 과실 이런 판례가 있었던 것을 뉴스에 이렇게 나왔던 자료를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실을 20%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5%, 30%, 20%에서 30% 정도 사이가 적정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또 74세인가요? 그 정도 되면 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인에 해당된 점들을 감안해서 20%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됐죠. 이분 직업 및 소득을 좀 보는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하시던 일이 있었고 퇴직한 다음에 제2의 인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이게 직접 그리신 거래요. 굉장히 잘 그리셨죠. 그리고 또 그림 서예 작가로서 또 발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서예 작가로 해서 실제 소득은 강의하고 했던 소득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서예 작가라는 특수 직업이 있는 거 감안해서 그래도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235만 원의 통계소득을 적용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세가 이미 60세를 넘었기 때문에 74세? 그러면 가동능력, 가동연한을 따져야 되는데 최저 12개월은 그래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12개월로 평가를 했습니다. 직업, 소득은 이렇게 서예 작가로 통계소득 235만 원을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사망하게 되면 사망 이자료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지금 이제 변경된 약관에서는 60세 넘어가면 5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맞나? 예, 5천만 원 맞을 겁니다. 근데 약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50세 이전은 8천만 원까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법원의 기준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법률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일 때는 교통사고 사망 이자료를 1억 원으로 기준을 하되 특별히 가중해서 2억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2017년도 2월 달에 나왔는데,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2억까지 나온 판례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1억도 평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사분들이 판결문들을 보면 1억도 채 안 나오고 8천, 9천 1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기도 하고, 여하튼 기준이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억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평가를 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맥심 최고 인정된다고 하면 9천까지 가족들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인정되는 것 같고, 그 이상 인정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장례비는 500만 원, 장례비와 생활비, 장례비는 500만 원. 그리고 생활비 공제 3분의 1 공제하는데요. 이 생활비 공제 3분의 1을 왜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이거 3분의 1. 이 일실수입이라는 것은 망인이 살아 있었더라면 수입을 얻었을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얻는 만큼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먹고 쓰고 본인의 어떤 생활비를 쓰기 때문에 그런 생활비를 3분의 1을 공제하는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는요. 그래서 500이라면 150만 정도 전후해서 이렇게 공제를 하는 건데, 그래서 3분의 1을 생활비로 공제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종 손해하정 금액은, 시간이 빨리 끝내고 싶어도 벌써 14분 됐네요. 마음은 10분 안에 얼른 끝내고 싶은 마음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네요. 자, 위자료 8,800, 1억 원에 대해서 과실 20% 평가한 거고요. 일실수입 235만 원에 대해서 1년간 과실 20% 제해서 1,400, 장례비 400만 원. 그래서 다 더하면 1억 600인데, 특인율, 이 특인율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약관에서는 예상 판결 금액으로 평가할 때는 특별 인정이라고 해서 특인율을 적용하는 게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인율이 85%, 90%, 또 높기는 93%까지도 95%까지도 적용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9,500.
근데 여기에서 위자료가 이제 1억까지가 테이블이 다 안 나오다 보니까 한 8,300인가 8,400인가 이렇게 최종, 아이고, 8,300, 400 정도에서 최종 손해배상금이 결정이 되고 손해배상 금액이 보증을 통해서 결정이 돼서 마무리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건널 때는 당연히 내려서 건너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건넜을 때 신호도 없는 그 사고가 있어서 과실은 앞서 보는 것처럼 15%, 20%, 25%, 30%이 정도 전후로 이렇게 결정되더라. 이번에는 그 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20%에서 평가했던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횡단보도 건너서 그 경찰서에서 가해 차량으로 지목되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무조건 가해 차량 되는 거 아니니까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 차량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전거 운전 조심히 하셔가지고 사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예,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